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후성유전학을 연구하고 있고 USD에서 석박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미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회자분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후성유전학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기 한 중학생이 굉장히 깊은 실험에 장려적인데요. 왜냐하면 외고에 관심이 많은 아이인데 아빠와 엄마를 닮아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피는 못 속인다. 그래서 외모나 우리의 성격, 질병 같은 것들도 다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유전자가 마치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과연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까요? 유전학, 제네틱스는 인간의 그 DNA, 그러니까 유전자의 GATC 염기 배열을 이용해서 그 염기 배열의 차이로 사람의 성격이나 외모나 질병들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의 30억 베이스 염기 배열이 다 결정이 되었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각각의 유전체를 다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을 결정하는 어떤 특징을 유전자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유전자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이 가질 텐데 키는 유전적 요인이 20 내지 30% 정도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먹는 거,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면서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그런 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당뇨병 또한 15% 정도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되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의 식습관이라든가 운동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암이라는 질병 또한 그 폐암, 위암, 간암 등 각 조직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5 내지 10% 정도가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생활 습관, 특히 식생활이라든가 담배를 피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환경적인 요인들이 암이 발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잘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태아 시기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의 환경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심혈관 질환, 당뇨병, 여러 가지 질병을 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되어지면서 엄마들이 굉장히 책임감을 무겁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아빠의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후속 유전학적인 그런 근거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빠의 정자가 비만인 사람의 정자는 메틸레이션 패턴이 정상인 사람과 다르고, 특히 그 식욕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의 메틸레이션 패턴이 그 정상인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만이었던 사람이 다시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게 되면 메틸레이션 패턴도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들이 아기를 만약에 계획하고 있다면 그 이전부터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포이라는 물고기입니다. 포이라는 물고기는 어항에서 키우면 작은 그냥 물고기일 뿐이지만 넓은 호수에서 자유롭게 자라게 되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자라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후성 유전학은 에피제네틱스라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요.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에피라는 접두어는 그리스어로 무엇 위에라는 건데요. 제네틱스가 유전학이라면 에피제네틱스는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어떠한 피노타입, 표현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은
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2만 개 유전자가 세포마다 다 똑같게 발현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마다 조금씩 환경이 다르고 그 세포의 환경에 따라서 세포마다 발현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켜지는 유전자가 달라지는데요.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기준으로 유전자가 켜지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후선 유전학입니다. 유전자가 켜진다는 것은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건데요. 유전자 발현은 그 유전자 실체인 그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가 복사가 되고 단백질로 발현이 되면서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전자 실체라고 하는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두 번씩 감싸면서 꼬이고 꼬여서 이 작은 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염색체를 23쌍을 다 연결해서 한 선으로 쭉 연결해 놓으면 제 키보다 더 큰 180cm 이상 되는 길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긴 DNA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핵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 어떻게 꼬이고 꼬여서 들어가 있냐 하는 그런 모양들이 유전자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비교적 최근에야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환경이 어떻게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가를 원리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 DNA 자체의 메티라와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이 유전자 발현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양 섭취라든가 흡연, 음주, 약물, 운동,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가 세포가 인식할 수 있는 호르몬 변화와 같은 그런 시그널들이 되고요. 이런 시그널들은 DNA 메틸레이션이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을 변형시켜서 유전자 주위의 구조를 이렇게 열린 구조를 하게 되면 유전자가 발현이 잘 되는 거고요. 닫힌 구조를 하게 되면 유전자 발현이 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성 유전학은 이렇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그러니까 변형이 가능한 가역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수정라인으로 출발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되었는데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세포들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미세한 환경에 따라서 뼈나 머리카락이나 피부나 여러 가지 신경세포나 여러 가지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네틱스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후성 유전학은 변하기도 하지만 세포의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잘 이용하면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담배를 만약에 습관적으로 피우게 되면 특정 유전자의 메틸레이션 패턴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녹차를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 어떤 특정한 부위의 메틸레이션이 감소한다거나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또한 나이에 따라서도 메틸레이션 패턴이 달라져서 그 사람의 나이를 메틸레이션 패턴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혈흔으로 범인이 어떤 나이 연령대에 속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 수사에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세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후성 유전학의 특징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성 유전학의 특성을 잘 이용한다면 세포의 시간을 돌릴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노화된 세포를 젊게 바꿀 수도 있고 병이 된 세포를 정상 세포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 암을 치료한다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데 성공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신야 나나라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미 분화된 세포에 4가지 전사인자를 과발현시키게 되면 후성 유전학이 다 바뀌면서 줄기세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줄기세포를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이런 역분화 주기세포를 잘 이용하게 되면 노화된 세포를 적게 만들 수도 있고 퇴화된 세포들을 다시 재생을 시켜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후성 유전학을 알게 됐고요. 이런 후성 유전학을 알게 된다면 엄마의 잔소리가 왜 과학적으로 타당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와 운동으로 당신의 유전자를 건강하게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